전만이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 뒷담화는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그걸 말이라고 해요? 당연히 나쁘지. 너 어디 편찮냐? 자, 그럼 여기 뒷담화를 한 번도 안 한 사람만 손을 들어보세요. 뒷담화, 이렇게 나쁘단 걸 알면서도 왜 다들 하게 되는 걸까요? 오늘의 교양만두는 가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뒷담화는 어쩌면 인간의 본능일지도 모릅니다. 최근 영국 발달심리학 저널에 실린 한 논문에 따르면 만 3세의 어린아이도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소문을 형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연구팀은 만 3세의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초록인형, 빨간인형과 협동하는 간단한 게임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게임 성적이 높으면 선물을 줄 거라고 약속했죠. 이때 초록색 인형은 아주 협조적이었던 반면 빨간색 인형은 가끔 비협조적으로 행동하도록 지시했습니다. 그러자 아이들은 초록 인형이랑 더 잘해주니까 초록이랑 하는 게 개꿀이야 라는 뒷말을 주고받았습니다. 아주 어려서부터 본능적으로 제3자에 대한 평가를 내리고 평판을 형성하는 정보를 제공한 것이죠. 그냥 인형 성능 공유한 거 아닌가요? 뒷담화라기엔 좀... 한국에서도 어린이들의 가십에 대한 연구를 진행한 적이 있었는데요. 한국 보육학회지에는 만 5세 유치원생 26명의 수다를 관찰한 연구가 실렸습니다. 이 아이들은 생각보다 남, 즉 제3자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요. 내용도 의외로 노골적이고 매콤했습니다. 선생님 안경 바뀐 거 봤어? 더 못생겨졌다. 키키. 짬미 완전 거짓말만 하고 뻥쟁이야. 짬미랑 놀지 말자. 내가 웃긴 얘기 해줄까? 만두 아까 몰래 코 파는 거 봤다? 이처럼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스스로 가십을 주고받으며 친해지고 있었죠. 또한 상대와 친할수록 이런 뒷담화의 내용은 점점 자세해졌는데요. 단순한 재미로 남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권위자인 선생님의 얼평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어린이들은 이렇게 얻은 정보를 토대로 친구를 고르고 나쁜 평판의 친구와는 놀려고 하지 않는 등 차가운 태도를 보이기도 했는데요. 평판이 나쁜 친구와 어울리면 자기도 손해를 볼 거라고 판단한 거죠. 심지어 소심한 친구와 같은 게임팀이 되자 우리가 지겠다며 노골적으로 불평을 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다같이 짬미랑 놀지 말자고 선언하는 등 따돌림을 주도하는 모습도 포착되었죠. 어린이들은 누군가를 흉보며 즐거워하다가도 흉보던 당사자가 다가오면 갑자기 화제를 돌리고 말을 바꿨습니다. 험담이 나쁘단 걸 인식하고 있는 것이죠. 이딴 게 인간의 본능? 지구 사람들은 정말로 잔인하구나. 그렇다면 왜 나쁜 짓인 줄 알면서도 인간은 뒷담화를 하는 걸까요? 인간놈들은 진짜 악마라도 되는 걸까요? 사실 사람들이 모여서 뒷담화를 하는 데에는 나름 사회적인 이유가 있기도 합니다. 자, 여기 친구들에게 다정하고 친절한 원희가 있습니다. 당연히 무리에서도 인기가 많았는데요. 그런데 어느 날 원희가 길에서 요요를 괴롭히는 걸 본 만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야, 대박! 원희가 길에서 요요 때림! 인성 예봐! 당연히 개같이 뛰어가서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알립니다. 우리는 이렇게 부도덕한 사람을 보면 자연스럽게 실체를 알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규범에 어긋나는 사람을 본능적으로 처벌하고 싶어 하는 거죠. 이런 행동은 먼 옛날 인간이 작은 부족을 이루어 살아갈 때 유리했을 것으로 추측되는데요. 진화학자들은 서로 이익을 주고받는 그룹이 더 잘 살아남았을 것이고, 그래서 부도덕한 행동은 집단 간 신뢰, 협력을 저해하기 때문에 처벌하고 싶어 한다고 보았습니다. 또 뒷담화를 통해 우리는 사회가 뭘 문제 삼는지 깨닫게 되죠. 원희가 요요를 때렸대. 몰랐어. 나도 때렸는데 조심해야겠다. 공개 처형을 당하는 원희를 보며 추추는 요요를 때리는 건 나쁜 행동이라는 걸 배우게 됩니다. 또 자연스럽게 나쁜 행동을 하지 않도록 노력하게 되죠. 자기도 구설수에 오를까봐 두렵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뒷담화를 통해 서로 신뢰를 쌓기도 하는데요. 만두가 나에게 원희의 충격적인 실체를 너만 알고 있으라며 말해준다면 만두가 날 믿고 있어? 구성원 간의 신뢰는 과거 부족 사회에서 특히 중요한 문제였는데요. 먼 과거 인간은 외부의 적을 물리쳐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극한 서바이벌 세계관 속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적을 물리치더라도 가져온 자원이 부족할 경우 같은 편이라 하더라도 경쟁을 해야 했죠. 이때 누굴 믿어야 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서로 믿을 만한 정보를 공유한 사람들끼리는 더욱 협력하기가 쉬웠을 겁니다. 평판을 주고받으며 정보를 전해주는 사람이 더 가치 있어 보이게 되기도 합니다. 회사에서 승진하려면 만두한테 잘 보여야 해 같은 개꿀팁을 추추가 준다면 너도 나도 추추와 친해지고 싶어 하겠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정보 전달을 이용해 그룹 내에서 영향력을 키우기도 합니다. 즉, 뒷담화가 인간의 생존에 필요한 도구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왜 어떤 소문은 잘 퍼지고 어떤 소문은 소리 없이 사라지기도 하는 걸까요? 잘 퍼지는 가십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먼저 그럴듯하고 부정적일 때, 그리고 단순 재미보다는 공포가 담겨있을 때, 아리가 100만원 기부했대 보다는 닭꼬치는 사실 비둘기로 만든 데가 더 혹하고 남들에게 말해주고 싶어지죠. 특히 자신에게 위협이 되거나 불안을 자극하는 정보가 쉽게 퍼집니다.
마지막으로 국가나 조직에 대한 불신이 가득할 때 소문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진다고 하는데요. 집단 내의 불안을 자극해 사람들이 루머의 진실을 판단하는 능력을 잃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사회적으로 불안할수록 가짜뉴스가 흥행한다는 통계조사가 있기도 했죠. 우리는 하루에도 몇 개의 가십거리를 듣습니다. 하지만 이 중에서 진실은 과연 몇 개나 있을까요? 가십의 진실 여부는 진리에 케바케지만 의외로 딱 한 곳에서 가십의 정확도가 높았다고 합니다. 바로 회사. 1996년 현장 인터뷰 연구에서 이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연구진은 미국의 대기업 직원들에게 회사에 떠돌았던 루머들을 보여준 후 실제 사실과의 일치율을 퍼센트로 매겨보도록 했습니다. 그 결과 절반 이상의 루머가 80에서 100% 정도로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는 모습을 보였죠. 더 충격적인 건 인력 감축 발표 일주일 전에 직원들 사이에서 떠돌던 해고 대상자 명단이 실제 발표된 명단과 100% 일치했다는 점이었습니다. 하지만 개인의 사생활처럼 단순한 가십은 상대적으로 정확도가 중구난방했다고 하네요. 누군가에 대한 뒷얘기는 긍정적인 것일 수도 혹은 부정적인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헛소문, 루머는 그 주인공에게 엄청난 정신적 피해를 줍니다. 하지만 왜 이런 거짓 루머는 유독 발달린 것처럼 퍼져나가는 걸까요? 누군가 험담을 늘어놓았을 때 그 자리에서 바로 아니지 않아? 반박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응 아니야 하고 찬물을 끼얹어 버린다면 그 사람들 모두를 부정하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어렵사리 험담을 정정하더라도 사람들은 금방 흥미를 잃게 되고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해줄 가치가 없다고 생각해버리죠. 따라서 잘못 퍼진 루머는 정정되기 어려운 것입니다. 들을 땐 재밌지만 반대로 타인에게 큰 고통과 피해를 주기도 하는 가십. 저만의 여러분들은 가십을 들을 땐 꼭 팩트체크하고 악성 가십은 먹금해야 한다는 거 알죠? 지금까지 교양만두였습니다.